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인도에 진출하는 비오 복합과 새롭게 개발되는 비오2의 소식입니다. K-30 비오는 북한의 AN2와 같은 저고도 비행기의 대응을 위해 198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총 6년 동안 연구인원 600여 명, 개발비 289억 원을 소요하여 1996년 말 초도 생산이 이루어졌고 1999년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6대가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국방개혁 2020의 개념이 정립된 후 근거리 저고도 방공망의 효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2006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총 167대로 대폭 감축되어 배치했습니다. 주무장은 S&T 중공업에서 자체적으로 국산화해 개발한 KK-12 자동식 포체계 2문을 장착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분당 600발로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는 K200 장갑차의 차체 확장형으로 보기린이 하나 더 추가되어 6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길어지고 무거워진 차체로 인해 520마력의 디젤 엔진과 S&T 중공업에서 면허 생산하는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레이더는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2차원 방식의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하여 탐지거리는 17km이고 추적거리는 7km입니다. 또한 레인시온사가 개발하고 한화에서 생산하는 EOTS를 이용합니다. 이와 함께 표적 탐지용으로 피하 식별과 이동 표적 식별 능력을 가진 탐지 레이더가 탑재됐는데 이 탐지 레이더는 사격 통제 컴퓨터와 탐색 중 추적 기능을 통해 표적 추적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신궁 대공 미사일을 달아 대공 방어력을 더욱 키운 버전도 있는데요. 바로 비오 복합입니다. 30mm 대공포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거리는 비록 5km에 불과하지만 K-30 비오에 신궁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대공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비오 복합은 또한 일부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17km에서 21km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2차원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한 뒤 7km 거리부터 EOTS를 사용해 추적을 시작하고 4.5km 안에 표적이 접근하면 사격을 시작합니다. 30mm 대공포의 사격 모드는 각각 단발, 5발, 20발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당 최대 1200발의 탄막 형성이 가능합니다. 사거리가 3km 밖에 있는 표적을 즉시 제거할 경우 신궁 지대공 미사일로 표적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K-30 비오 복합은 인도의 차기 복합 대공포 사업의 단일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인도의 차기 복합 대공포 사업에서 K-30 비오 복합은 러시아의 퉁구스카, 판치르와 경쟁을 하였습니다. 시험평가에서 세 팀 모두 성능 요구에 부합했으며 결국 가격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러시아의 퉁구스카와 판치르는 사실 인도군이 요구하는 스펙보다 많이 과한, 즉 오버 스펙이었습니다. 인도 육군이 차기 복합 대공포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중국, 파키스탄의 대전차 헬기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공격 수단인 드론 공격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퉁구스카와 판치르는 적의 순항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 인도 육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오버된 스펙입니다. 이에 퉁구스카나 판치르의 가격은 150억 원을 넘는데 비오 복합은 7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도 육군은 당연히 2배 이상 저렴한 비오 복합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가격을 비오 복합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도 아니면서 공정한 경쟁을 뒤집어 엎으려는 러시아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도 당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의 태도가 고압적이라고 하지만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무기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국방 예산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현재 중국, 파키스탄 연합의 압박에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오 복합은 이 기세를 몰아 미국의 M-쇼라드 사업에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성능에는 못 미쳤으며 이에 하나 디펜스는 자체적으로 비오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M-쇼라드의 도전과 앞으로 다가올 드론 공격에 대응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오2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오2는 우리 군이 새롭게 개발한 EOTS와 3차원 대공 레이더를 기본으로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헤드탄과 다른 공중 폭발탄을 운영할 수 있게 개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적의 공격형 드론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공격형 헬기에 대한 방어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합 모듈형으로 개발할 예정이라 K-21과 AS-21 레드백,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나아가 미군이 개발한 스트라이커 장갑차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즉, 대공방어 체계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차체에 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엠쇼라드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한화가 이렇게 개발 중인 BO2는 아쉽게도 선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당장 위협으로부터 특히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공포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BO2는 미군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지만 BO2가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공방어 체계, 특히 드론 공격에 대한 대공방어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BO 복합과 천마가 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적 헬기나 적어도 비행체를 잡기 위한 체계였기 때문에 소형 드론을 추적하고 제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3차원 대공 레이더와 신형 EOTS를 갖추고 어헤드탄의 사용과 30mm에서 40mm의 가변적인 대공포 체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BO2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드론의 위협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2016년 IS가 이라크와 크루드족을 향해 상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40mm 유탄 공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전사하는 사고도 발생하였으며, 또한 사우디 원전을 후티 반군이 드론을 이용해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렴하지만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작은 공격형 드론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미 전면전 능력을 상실하여 비대칭 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이러한 드론 부대를 운영하여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밍, 레이저 무기 등 여러가지 안티드론 기술들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군집 드론 공격이 온다면 이러한 안티드론 기술로는 한계가 있고 1차원적인 공격, 즉 화약무기의 폭발력을 이용해 적 드론을 제거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BO2가 우리 군에게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차륜형 대공포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BO2와 같은 체계를 소요 제기할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풍산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선제적으로 30mm 어헤드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론은 굉장히 저가의 무기체계로, 이러한 저가의 무기체계가 우리나라의 핵심 시설을 파괴한다면 피해를 떠나 드론 대공방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국방부로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1000만원도 하지 않는 무기가 수조원을 호가하는 핵심 시설을 불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날로 커지는 드론의 위협에 철저한 방어를 위해 빠른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해 BO2와 어헤드탄의 신속한 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